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따르라. 부의 심리학을 다룬 확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롬 무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분은 레버리지와 머니, 결단이라는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의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레버리지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성향이나 그런 부분하고 좀 안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읽게 된 것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부분을 책으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를 어느 정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쓴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15년 동안 수십만 명에게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깨닫고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은 그러한 책이에요. 총 6장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1장에서는 당신이 자존감에 관한 오해한 것들, 가난을 만드는 가짜 자존감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낮은 이유에 대한 그런 분석을 담은 부분이고요. 2장에서는 부정적 자기 인식이라는 덫,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떨쳐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 성공하려면 직접 운전대를 잡아라. 네, 자존감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 즉, 그러니까 타인이 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4장에서는 내 안의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전략.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5장에서는 감정으로부터 자신과 부를 지키는 비결. 돈보다 감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라. 네. 부를 얻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6장, 부와 성공이 찾아오는 사람의 내공, 머니 컴플렉스를 이기고 소득 잠재력을 발휘하라. 자존감이 경제적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자신에 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며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깔보거나 불신하며 열등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외부의 인식도 진짜가 아니다. 단지 당신에게 투영된 그들 개인의 인식에 불과하다. 타인이 당신에게 투영해 놓은 현실과 당신이 창조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 주의하고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우리는 허황된 인식을 한 뒤 우리의 내적 혹은 외적 현실을 만든다. 이후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은 본래 모든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바람과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자신이나 타인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현실은 세상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사건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당신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믿는 여러 사건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편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확실한 생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부정적 편향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실제로 좀 더 크게 확장해서 훨씬 심각하게 나한테 안 좋은 유해한 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생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행복감이나 성취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자존감에 대해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세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value와 worth는 모두 가치라는 뜻이지만 같은 단어는 아니다. 이 책에서 자존감을 영어로 self-value가 아닌 self-worth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value와 worth는 의미론적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worth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가치이고 value는 그 내적 가치가 외적으로 발현되는 가치다. 그래서 자존감을 self-worth라고 하지 self-value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돈, 집, 직업처럼 당신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표현할 때는 value를 쓴다. 당신의 가족과 경력이나 경험조차도 모두 당신이란 내적 존재의 외부에 있다. value는 외적 가치이고 worth는 내적 가치다. value는 시장의 힘에 따라 결정되고 worth는 자신이 키운다. value는 성찰적 성격을 갖고 worth는 내재적 성격을 가진다. 두 단어 사이의 차이가 중요하다. 내적 가치가 의심 많은 외부인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가치가 낮거나 바뀌면 외적 가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가치가 낮을 때는 뭔가 경쟁력이 없거나 비싼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가치를 찾기 어려워진다.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는 근본적으로는 다르더라도 불가분하게 얽혀 영향을 미치며 서로를 보완해준다. 그래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내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내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부터 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특별한 것들이다. 달리 말해 당신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기준이자 당신의 믿음과 행동을 이끄는 원칙이다. 당신의 가치는 전적으로 특별하다. 당신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네. 당신이 가진 특별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모두 아주 특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 모두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 천재를 최고의 인재라고 본다면 당신도 천재다. 우리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니므로 우리의 자존감이 그런 가치를 뒷받침해줘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는 높은 자존감을 갖는 한편 비교 대상을 갖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완전히 특별하면서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유전자 구조를 갖는다. 이는 아주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가 서로 같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5초의 법칙의 저자 멜 로빈스에 따르면 그 확률은 400조 분의 1에 불과하다. 네, 그만큼 우리는 유일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때는 이런 사실을 쉽게 망각한다. 자신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통계적 기적이 존재한다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쉽게 상처받고 고통을 느낀다. 기껏해야 자신이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 같다고 느끼기 일쑤다. 그러면 생각은 닫히고 사고의 폭은 좁아진다. 또 타인의 평가에 골몰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나 진짜 자신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믿기 시작한다. 나아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자존감을 갉아먹게 내버려 둔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해질 필요는 없다. 그저 당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 네. 그저 당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 자신에게 하는 말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을 정의한다. 인간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건하고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과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의 믿음과 경험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주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는 관계나 사업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 구상이 위험하다거나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우거나 키우지 말아야 한다거나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거나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유지하는데 감사하라고 말해준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한다.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싶어 해서다. 그럴 때조차도 그들 자신의 경험과 제한된 신념에 근거하여 조언해주는 것뿐이다. 네. 그래서 그러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어떠한 우려에 의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힘이 되지만 다를 때는 또 흔들리고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새로운 두려움이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나와 그 상황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때 상황들이 다르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나의 가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의심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20년 넘게 걸려 어렵게 배운 교훈이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누구건 어떤 사람이건 당신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 당신이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심지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아니어도 누구나 실수를 함으로 당신을 용서해 줄 것이다. 당신은 타인의 어떤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심지어 당신에게 맞서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 당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 당신 자신만 인정해주면 된다. 당신에게는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나를 부로 이끌게 만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그레엄 벨의 명언처럼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당신은 무한한 내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올 수 있다.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힘든 일이 닥쳐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특별하고 높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얻는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어떤 회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사를 했어요. 어떤 고용 계약도 맺지 않았고 공식적인 훈련이나 멘토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그곳에서 사업 파트너인 마크를 만났고 그래서 같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상사가 너무 괴롭히고 일관성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떤 제안을 하면 매번 거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잘려요. 그래서 마크와 작가님이 해고를 당하고 나서 부당해고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요. 그리고 났는데 전 상사였던 그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2년간 그 업계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는 그런 불만이 항상 많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기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는 않았다. 우리의 관계에는 숨겨진 혜택도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의 상당수는 나 자신이 일으켰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이 위대한 치유제 역할을 했다. 내가 상사가 되면서는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과거 경험이 내 인생에 가져다준 미처 몰랐던 혜택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모든 나쁜 감정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 상사가 우리를 해고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회사를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를 우아하게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시 경쟁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제는 그의 기분을 알 것 같다. 그의 관점에서는 내게 기회를 주고 마크와 친분을 쌓아 도와주었더니 함께 떠나버린 것이었다. 전 상사의 입장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되자 원망할 게 거의 없어지고 감사할 것만 많이 생겼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용서할 것조차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 그들은 당신과 관점이 다를 뿐이며 거기에는 단점만큼 장점도 있다. 당신이 연민과 공감으로 그들의 사정을 헤아린다면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부여한 의미와 거기서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 힘들고 불쾌한 경험을 했다면 용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묵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학대를 당했다면 전문가를 만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초래한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과 당신의 삶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해한 감정들의 축적물을 방출해야 한다. 처칠은 당신을 향해 짖는 개를 볼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던지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들 의견일 뿐이다. 의견을 말하는 건 그들의 권리다. 게다가 당신은 그런 의견을 곡해해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이 당신이 인생에서 지향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런 방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라. 우리 모두에게 언론과 의견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느라 낭비한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비전, 임무, 열정으로 전환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신경 좀 꺼라. 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비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교에 대해서 몇 가지 행동 원칙을 알려주세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단점 하나마다 5개의 장점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단점에 집착할 때 모든 장점을 나열하라. 매일 감사해야 할 5가지를 고르고 그것에 감사하라. 기감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기록하라. 당신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이뤘는지를 되돌아보라. 일을 잘할 때마다 자신을 격려하라. 더 나쁜 선택을 했더라면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상상하라. 당신이 큰 성공을 거두었던 분야를 골라서 거기서 느꼈던 감정을 새로운 프로젝트나 생활 영역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좀 더 소심하고 한스럽게 보는 그러한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러한 일은 없겠죠. 나의 자존감을 높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일에 더 열심히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과 목적, 즉 인류에게 줄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은 내게 힘을 주는 믿음이다. 우리가 가진 개별적인 목적이 특별하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천재를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지는 못한다. 어떻게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아인슈타인이 모두 한 가지 의미에서 천재가 될 수 있을까? 다만 천재를 위대하거나 최고로 중요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중요하고 유용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므로 천재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천재로 여길 수 있다는 뜻이다. 가치는 주관적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천재답게 굴어라. 당당하게 굴어라. 모두가 당신의 매력에 빠졌다. 자신에게 있는 특별함과 천재성을 인정하라. 당신을 남들과 다르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튀면서 적응하라. 에디슨은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남과 같기를 바라지 마라. 그래선 안 된다. 우리 모두 한 종으로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있다.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받을 사람이 많다. 당신의 아이, 고객, 파트너, 직원, 납품업자, 고용주, 팔로워, 팬,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비평가들도 당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한다. 당신은 당신이라서 중요하다. 네, 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믿고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이 나의 부를 늘리고 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